한국불교학회가 포스트 코로나 속 불교의 비전을 주제로 동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최종석 명예교수는 공존 공생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생태보살의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의 지명 유래가 된 안양사의 창건 배경과 역사적 가치를 다양한 자료로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고려시대 거찰이었던 안양사 관련 유물과 자료 15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의왕 백운사 4부대 중이 6개월 동안 여법하게 준비한 대웅전 봉불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진 스님이 주지로 취임한 후 신행과 포교에 큰 바람을 일으키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전통사찰이 5곳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연간 2개 내외의 사찰이 지정된 데 비해 올해는 5곳이 심사를 통과해 의미를 더합니다. 조영원 건국대 석좌 교수가 인생에 지친 현대인들을 달래주는 영지 23곳을 알려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오대산 정멸보궁을 비롯해 총 18곳으로 유명 사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바이러스 극복을 향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불교학회가 포스트 코로나 속 불교의 비전을 주제로 동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최종석 교수는 시대의 화두인 공존 공생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생태보살의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열린 동국 미래교육 포럼에서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신인류 시대가 도래했다며 해결 방안은 생태 백신에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인간이 팬데믹을 자초했고 바이러스 출몰 또한 단축되는 현실을 맞고 있다며 사후 약방문식의 화학 백신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개최한 동계 워크숍에서 최종석 금강대 명예교수는 최재천 교수의 견해가 불교의 지혜와 유사하다며 생태보살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연기론과 동체 대비, 신류 불성 등이 생명윤리의 기본이고 21세기 화두인 공존 공생을 향해 자비를 실천하는 생태보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생태보살을 육바라밀과 연계했는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 회복이 담긴 지계와 균형의 삶을 영위하는 정진, 소유욕의 각성을 뜻하는 인욕 등으로 귀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시의 경우 인간 사이의 나눔을 넘어 생태계로 외연을 확장해 자연에게 되돌려주는 자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자신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 즉 생명과 무생물까지 사랑을 보내는 인간이 이 시대의 사회적 해탈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러한 해탈의 모델이 생태보살입니다. 이어 생태보살이 지향해야 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종교가 객관적 삶의 지표가 돼야 하고 힐링과 개인 수행으로 대변되는 템플스테이 등의 시대가 요구하는 생태 회복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사찰과 신도들이 적극 나서 지역 내 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소극적 신앙행위, 즉 개인적 신앙행위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공공성을 지닌 신앙행위를 지향할 수 있도록 불교계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 개인의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로 확산될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생태적 불토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불교 철학과 역병 사례, 사찰 경영 등 주제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조금 더 가까이, 보다 더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이런 동계 워크숍과 같은 열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마 마음의 백신이 이 창궐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과 생각의 전환을 제시한 한국불교학회. 이날은 만문대장경의 심도 깊은 연구를 행한 박서연 교수를 올해 불교학술 진흥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고려시대 거찰이었던 안양사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지금은 문헌과 일부 유물로만 남은 안양사의 흔적을 되새기는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안양박물관 기획전시 안양사의 흔적을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여를 해왔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역사 기록으로만 전해지는 안양사지 7층 전탑이 영상으로 복원돼 장엄한 위용을 뽐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지난 22일 안양박물관에서 개막한 기획전시 안양사의 흔적입니다. 이번 전시는 안양의 지명유래가 된 안양사의 창건 배경과 역사적 가치를 다양한 자료로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안양의 기틀을 다지다라는 부제를 단 전시에서 고려시대 거찰이었던 안양사와 관련된 유물과 자료 150여 점이 공개됩니다. 전국의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서울대 규장각, 단국대 석주선 기념관 등의 문화재와 미디어 영상, 그래픽 시각 효과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선보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굴 조사를 통해서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안양사의 모습을,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7층 전탑의 부재들과 함께 7층 전탑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되어집니다. 전시회는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눠집니다. 일부 안양사의 흔적에서는 고려시대 태조왕건의 남방정벌과 관련이 있었던 안양사의 연역과 창건 배경, 고려시대 건축 면모를 살펴봅니다. 2부 극락정토를 만나다는 지명유래가 된 안양사 명문기와와 안양사지 출토 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3부 장엄함을 드러내다는 문헌으로만 전해지는 안양사지 7층 전탑을 중심으로 안양사의 위상을 소개합니다. 4부 본연의 뜻을 담다에서는 안양사의 전체 영역과 구조를 문화재로 살펴보고 안양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번 안양박물관 기획 전시는 안양사의 이상과 장엄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안양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디지털로 구현된 3D VR 온라인 전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내년 2월 19일까지 이어지며 박동춘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의 고려시대 사찰과 차문화 체험도 사전 예약을 거쳐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최대 현안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주석 스님은 현재 불사 중이지만 종단의 더 큰 불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내년 3월 준공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봉석 법무법인 금상 대표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착공 소식을 들었다며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100만 원력에 힘을 보태줘서 감사하다며 불사가 원만 회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이 2021학년도 종단 장학생 27명을 선정해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금후 해원 정현 스님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학업을 잘 마치고 각 분야에서 불교와 종단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장학생에 선발된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 기대에 부응해달라며 교육원에서도 더욱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장학생은 해외 2명, 국내 16명, 사찰 승가대학 9명 등 국내외 대학에서 수학 중인 스님 27명이며 종단은 등록금과 연구비, 생활비 등을 감안해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왕 백운사 대웅전 봉불식이 봉행됐습니다. 백운사 4부대중이 6개월 동안 여법하게 준비한 결과물인데요. 법진 스님이 주지로 취임 후 신행과 포교에 더 큰 변화가 생긴 덕분입니다. 신도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법회를 함께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수발화에 이어 법고의식이 이어집니다. 팥을 뿌리고 점한 의식을 통해 고가를 벗기자 백운사 사부대중을 위한 삼존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제 의왕 백운사에서 봉행된 대웅전 봉불식에는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과 주지 법진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 백운사에 오신 우리가 모신 불보살님들께서는 우리들이 부르기만 하면 돼. 부르기만 해. 관세음보살님은 이근통을 하셔가지고 또 지장보살님은 이근통을 하셔가지고 왜 부르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법진 스님이 백운사 주지 취임 후 신도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찰 전반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도회는 매일 108배를 108번 하는 신행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수행과 포교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나눔 활동에도 집중해 지자체에 1080kg의 쌀을 꾸준하게 전하며 포교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위령 대제를 봉행하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합동 추모 영산제를 열며 호국 불교의 이미지를 재고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대웅전 봉불식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신도들이 다 함께 이겨내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전필에서 이제 눈을 뜨는 대안, 그래서 이게 저만의식까지 해서 창조한 거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는가요? 5월에서 12월 이제 그 정도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 신도 회장이야 우리 불사님들이 너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아주 여법하게 끝나고 우리 이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회중들께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백운사 신도들은 야외에서 TV 중계를 통해 법회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칠보 서광 내린 관음도량 부산 황령산 보광사가 동짓날인 지난 21일 극락보전 불사를 회항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보광사는 올해 초 공양가를 완공한 데 이어 이날 본당인 극락보전을 낙성하고 아미타불, 관음, 세지 협시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를 점안했습니다. 주지 일관 스님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어려운 불사를 진행할 수 있게 애써준 불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성불을 이루는 평등 도량을 가꾸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령산 문만골의 자락에 위치한 보광사는 올해 도량 정비를 발원하고 70여 평 규모 극락보전과 6칸 요사를 준공해 도심 포교 도량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넘어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전통사찰이 5곳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연간 2개 내외의 사찰이 지정된 데 비해 올해는 5곳이 심사를 통과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 중암사와 경기도 광주 수도사, 충북 제천 옥천사를 비롯한 조계종 사찰 3곳과 관음종 인천 흑륜사, 태구종 장성 봉정사가 지난 17일 전통사찰 지정 자문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제천 옥천사는 3번, 광주 수도사는 2번, 대전 중암사는 지난해 한 차례 지정 보류 끝에 얻은 결과로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거나 한국 고유의 불교와 문화, 예술, 그리고 건축사 흐름을 이해하는 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지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17,100여 사찰 가운데 전통사찰은 968개소로 전체 사찰 대비 5.7%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계종 소속 사찰이 지난 7월 기준 783곳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사찰의 존엄과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각종 공사나 개발 사업이 전통사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과 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2곳 내외가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곳이 심사를 통과해 큰 성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를 거쳐 지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풍수지리학, 사주 명리학의 대가 조영헌 건국대 석좌 교수가 인생에 지친 현대인들을 달래주는 영지 23곳을 알려주는 책 조영헌의 영지순례를 출간했습니다. 오대산 정멸봉흥을 비롯해 총 18곳으로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영지란 영적 에너지가 가득한 신비하고 신령스러운 땅을 의미합니다. 수려하고 신비한 풍광과 그 위에 세워진 사찰에서 오랜 세월 수행자들은 깨달음을 얻고 민초들은 간절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영지는 이제 기를 받는 데죠. 그런 땅들은 고대부터 거기서 많은 그 기도를 하고 심신치유를 하고 어떤 그런 종교적 계시를 받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이제 되게 명산인데 우리나라에 알려진 명산들에는 그렇게 그 기운이 솟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지입니다. 저자 조영원 교수는 강한 기운, 풍수지리학, 기록과 구전, 역사적 인물의 행적 등 총 8가지 기준을 통해 선정한 영지 23곳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신령, 치유, 구원이라는 테마에 따라 영지들을 나누어 관련된 사료와 구전되는 전설들을 옛날 이야기하듯이 풀어냅니다. 저자가 사찰을 직접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도 삽입해 장소를 가본 것 같은 생동감을 줍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페이지에 가득 담아 수려함과 상쾌함을 느끼게 합니다. 조 교수는 영지가 현대인들도 한 번쯤은 방문해야 하는 곳임을 강조했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 전체가. 그래서 그런 자기를 돌보고 자기 충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로 외국을 못 나가니까 사실은 또 국내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많거든요. 기운도 받고 풍광도 좋은데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책에 소개된 사찰 영지는 오대산 정멸보궁을 비롯해 총 18곳으로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교수는 양평 수종사, 계룡산 등우남, 선운사 도소람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한 영지들을 추천했습니다.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저 수종사 같은데 두물머리 있는데 양평에 거기 가면 그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그 강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사람이 마음이 툭 터지고 시원하고 그런 어떤 열이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책 조용원의 영지순례는 물질적 부는 이뤘지만 일상의 경무와 스트레스, 코로나19에 지쳐 정신적 빈곤을 호소하는 현대의 인생 순례자들에게 치유와 구원의 힘을 전해주는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부산 천불정사가 연말을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천불정사는 지난 21일 경내 마당에서 주지 고담스님, 범성법사, 장전 3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총 1,000kg의 백미는 장전 3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동짓날을 맞아 지역 이웃들에게 포장된 팥죽을 전하며 애군을 물리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고담 스님은 어려울수록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며 어려운 시기지만 밝은 기운을 받아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불정사는 매년 기도 회향 등을 통해 총 5,000kg의 백미를 4회에 걸쳐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대원사가 동지팥죽과 생필품을 나누며 코로나19의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대구 대원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팥죽 나눔 행사를 취소하고 포장한 팥죽으로 지역민과 관할 공무원들에게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대원사 주지 현정스님을 비롯한 봉사단은 관할 북구청에 라면 150박스, 주민센터에 150박스, 소방서와 경찰서에 포장한 팥죽과 떡을 전달했습니다. 현정스님은 서로가 힘든 시기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적지만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주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가 지역의 불우한 불자 가정에 난방비와 쌀을 전달했습니다. 불자 가정 장학금 전달과 불우 이웃 돕기로 꾸준한 자비행을 실천하는 보문사 장학회가 지난 20일 독거 노인을 비롯한 불우 이웃 10가정에게 난방비와 쌀,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에만 직접 물품을 전달한 보문사 장학회는 불우한 불자 가정 전화통화에 이은 계좌이체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진여행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보듬고 부처님 자비로 더 많은 이웃을 돕는 보문사 장학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